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법 시간인데요. 우리 입문서 있는 내용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입문서기 때문에 뭐 세부적인 얘기보다는 기본적인 세법이 이렇다, 그죠? 그런 개념 정도만 정리한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17페이지, 보시죠? 그 조세의 개념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세법이 제목이 부동산 세법이거든요. 부동산 세법.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얘가 세금에 관한 걸 배우긴 하는데 뭐에 관한 걸 배운다는 거요? 부동산과 관련된 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조세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중개사 하는 일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거니까 그 중개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세금이 뭐냐,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금이 조세인데, 조세. 그럼 우리가 배운 조세, 이 세금이 뭐냐? 정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정의가 나옵니다. 거기 조세는, 교재 보시면 조세는 국가, 지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말은 세금은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국가, 지자체만 부과합니다. 국가, 지자체. 그러면 예를 들면 전기세는 조세다 아니다? 아니다. 왜 조세가 아니냐? 전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전에서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뭐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거면 조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자, 얘네가 국가, 지자체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한 경비를 뭘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충당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얘가 무조건 세금을 거두면 안 되겠죠? 왜? 조세권을 남용하게 되면 국가 지자체가 국민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려면 법에, 국회에서 법률로 일정한 세금 부과 요건이라는 걸 정해줍니다. 그 세금 부과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만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세 요건, 그럽니다. 그럼 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법인 전부 다 세금을 내셔야 하는데, 얘는 강제 집행이죠. 그러니까 과세요건 충족이 되면 세금을 내기 싫어도 내야 되고, 요건 충족이 안 되면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국가, 지자체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법이 정한 요건, 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세금을 내는 거죠. 그 요건이 그 교재에 보시면 양가로 4번에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하고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일단 이걸 정리를 할 건데, 과세 대상은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물건을 취득하면 아무거나 산다고 세금을 내는 거 아니죠? 법으로 정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세금을 누가 낼 것인가를 정해줍니다. 걔를 뭐라 그래요? 납세 의무자, 세금을 누가 낼 것이냐. 이걸 정해줘야 나중에 세금을 아무도 안 내면 누구한테 강제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강제 징수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납세 의무자를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되는 금액, 얼마에 대해서 과세 표준, 그리고 그거의 크기, 비율을 정해주죠. 그걸 세율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이 네 가지 요건을 정해주고 요건 충족되면 세금 내는 거고, 충족이 안 되면 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세금은 뭘로 낸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에 대한 뭐가 있다? 예외적으로 물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세는 원칙이 금전으로 내야 되는데 예외로 뭐가 있다는 거야? 물납이라는 게 있대요. 물납. 근데 물납은 세금을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걸 물납이라고 그래요.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금전으로 내야 되는데 물건으로 세금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분납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금전 납부의 예외로 물납이 있고, 분납은 뭐냐면 세금을 나눠내는 거죠. 그러면 금전으로 내게 되면 무조건 일시불로 다 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세금을 나눠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납이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물납과 분납이 된 조세가 있겠죠. 그죠? 그 중에 자, 우리 재산세, 그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있는데, 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중에 물납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물납은 누구만 된다? 네, 재산세만 물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조세를 5개를 배우거든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배워요. 그 5개 중에서
누구만? 재산세만 뭐가 돼요? 물납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험에 굉장히 잘 내는 거죠. 그래서 물납은 얘만 됩니다. 근데 분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납은 세금을 나눠내는 건데 이때 분납은 뭐다? 재산세도 분납이 되고요. 종부세도 분납이 되고 양도세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분납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물납과 분납이 동시에 되는 건 뭐밖에 없다? 재산세만 있습니다. 재산세 둘 다 되는 거죠. 뭐 얘네들은 하나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물납이 안 된다 사실이 중요하죠. 이걸 시험에 굉장히 생각보다 잘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때 물납도 그렇고 분납도 그렇고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일정 조건이 있는데 물납을 하시려면 재산세 물납하시려면 세금이 얼마가 넘게 나와야 되느냐? 1,000만 원이 초과돼야 됩니다. 1,000만 원 초과해서 나왔을 때만 뭐가 된다? 물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재산세가 최소 얼마는 나와야 돼요? 1,000 초과되었을 때만 물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1,000만 원 초과되지 않으면 물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재산세 파트에 있죠. 그래서 얘는 뭐 물납을 그런 물건으로 세금 내는 거니까 어디 거만 되느냐? 아무 동네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거만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 걸 안 받는다는 얘기지. 타 시, 군, 구권 받지는 않습니다. 왜? 관리하기 힘드니까 내가 만약에 종로구에 있다. 그럼 종로구에다 물납하고 싶으면 종로구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거지 뭐 은평구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종로구에다 물납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런 얘기고요. 근데 분납은 나눠내는 거죠. 얘도 당연히 뭐가 있어요? 기준금에 있겠죠? 세금 나눠내니까. 재산세는 얼마가? 250만 원이 초과되면 분납이 가능하고 종부세도 250만 원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는 금액 기준이 같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세 내는 사람이 종부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인 조건들은 다 누구랑 비슷하다, 같다. 재산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250이고 양도세는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 뭐 했을 때 초과되었을 때 분납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준금액은 이렇게 돼 있고요. 기간은 얘는 2개월 기한 지나고 2달 안에 나눠낼 수 있고 얘는 6개월입니다. 양도세는 2개월이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만 기간이 몇 개월인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는 좀 길죠. 재산세 대시를 또 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6개월로 길게 줄 테니까 나눠내라 이런 뜻입니다. 뭐 우리 교재는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니? 거기까지 나와 있죠. 분납은 세금을 나눠내는 거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재산세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 납부 기한입니다. 고지서가 나오죠. 그럼 얘가 돈을 어떻게 내라는 얘기야? 요 기한에 대고 요 기한